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10년 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일을 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 일을 놓지 못하게 한 사건이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를 여기 있게 했던 이유는 늘어나지 않은 후배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안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현장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금 이 일이 어찌 보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외면당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제 손을 거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또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 어디에 있든지 자신들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이 우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자다.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붙들어줘야 되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다. 그런 마음의 기관이 최초로 설립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있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이제 의미한 바가 있는데 혹시 전환점은 언제고 어떤 전환이 되었을까요? 그때 2016년부터 아산 나눔 재단의 지원이 이제 안정적으로 3년을 받으면서 돈 걱정 안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아주 마음껏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산 나눔의 어떤 후원도 있었고 10대 여성 인권센터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 그 개개인의 어떤 개인 후원자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2019년부터 개인 후원들이 줄을 잇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돈이고 우리 후원자들은 실제로 10대, 20대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줄을 이어가면서 이제 저희 기관에 후원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 사실 큰 돈, 작은 돈 할 거 없이 내 돈은 다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정말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보답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제 개미처럼 모아주시는 그런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다시 잡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돈을 전세금으로 모아서 일단은 이제 지금 월세지만 앞으로는 이제 월세가 나가지 않은 또 안정적인 공간에서 또 우리 기관은 안정성이 기관의 어떤 안전함이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10대 여성 인권센터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있어줘서 고맙다. 애썼다. 10대 여성 인권센터의 10년은 기관의 설립 목적대로 활동했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성과가 있나? 이 성착취는 IT 기술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가고 있고
모든 국가에서 이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성착취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너무 그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이번에 아청법이 개정된, 그래서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여서 아이들에게 비난하고 낙인을 찍었던 그런 어떤 사회의 그 법률이나 인식들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매매는 모두 성착취라고 하는 의미의 법이 개정된 거는 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라고 믿어요. 10대 소녀들을 조언으로 성착취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이제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던 그 법 개정 운동이 이런 아시아 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0대만을 대상으로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10년간 이제 국내를 봤을 때 그 이후에 부합한 기관이었나요? 노력했죠. 예, 많이 노력했고 10대 여성만을 위한 성착취 그 반대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성인 중심으로 성착취 문제를 이제 10여 년 동안 그 일해 왔었거든요. 이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저희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대부분이 10대 때 이런 성착취의 유인이 되거든요. 어려운 환경, 그리고 폭력의 경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피해자인 이런 10대 아이들이 그때 그 아이들을 다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이 있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성산업에 그렇게 쉽게 유인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대를 위한 10대 때 좋은 사람이 돼서 옆에 있어주자. 다른 삶의 기회를 준다면 훨씬 더 성인들보다 훨씬 변화가 빠르고 또 작은 기회에도 도약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10대 여성 인권센터가 설립되었고 10년을 이제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저희 기관이 설립 목적했던 이제 성착취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하고 서포트한다, 이제 지원하고 지지한다라고 했던 그런 맥락의 저희 설립 목적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여전히 많이 부족하겠죠. 이 아청법 개정 이후에 10대 여성 인권센터 활동 방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청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관행들이 계속되고 아이들은 뭐 우리 사회 자체가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니까 아동 청소년들 역시 누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신고를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홍보도 우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홍보책자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교육도 많이 나갔죠. 그리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잘못하면 고소 고발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많은 액션을 했죠. 하루하루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대가 큰 만큼 절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법이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저희 기관은 법 개정 이후로는 이제는 이제 전투적으로 우리 사회하고 이제 싸워왔던 그런 어떤 그 체계를 이제 몸을 더 낮추고 더 많이 감시하고
그 감시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그 할애를 할 생각입니다. 열 살이 된 10대 여성 인권센터가 다시 10년 후 비전과 계획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 기관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절로 되는 건 없다. 하나하나 더 천착한다라고 하죠. 이제 현실에 천착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하나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이에요. 성매매라고 하는 것들이 아동이 성인들에 대한 어떤 타부보다, 그러니까 금기가 돼 있잖아요. 이제 성매매는 금기가 되어 있는 이제 그 범죄인데 아동이 그 범죄에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보는 게 성매매거든요. 이 성매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한은 아동에 대한 낙인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하는 용어를 성착취로 바꾸는 어떤 스텝을 다음 스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성착취, 이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이라도 어떤 이유가 필요 없다. 모든 게 성착취다라는 인식대로 확산시킬 것이고, 성매매는 성착취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이제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걸음들을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여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 아동 청소년들의 피해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성별로 여자아이들은 피해자이고 남자아이들은 가해자다라고 하는 도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요. 성별이 딱 가해자, 피해자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성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착취자들의 기호일 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는 이제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성착취의 피해 대상이 되는 남자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성착취 피해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전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도 많은 그런 그 푸시를 받고 있어요. 10대 여성인권센터가 남자아이들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또 그런 비난까지 받고 있어요. 니네는 여자아이들만 사람이냐, 남자아이들도 니네가 맡아야 되지 않냐, 성차별하는 거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저희 유관기관들이 이런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푸른아우성처럼 남자 그 전문가들이 계시는 기관과 연대해서 혹시 남자아이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면 푸른아우성에 연계하고 그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면서 필요한 어떤 지원이 있다면 모든 거를 공동으로 같이 서포트하면서 그 기관이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더 다양해지는 온라인 플랫폼 내 성착취의 세상 속에서 10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센터에 오는 많은 부모님들도 자녀를 탓하고 자녀한테 화가 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만연하고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무방비한 상태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내내 이 온라인상에 안전망을 깔아라. 그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왜 못하느냐,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가해자를 특정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성착취에 노출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모든 아이들이 지금 성착취 상황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도 않고 채팅을 했는데 막 성기 사진이 막 날라오고 전부 성추행 환경이거든요. 어떤 지식도 없이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성착취에 노출이 돼서 피해자가 됐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눈에 보이는 자기 자녀 탓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런 낙인과,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상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거든요. 근데 부모가 비난과 책임을 이렇게 아이한테 책임만 이제 추궁하면서 야단을 칠 때 이 아이는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제발 아이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한테도 꼭 이번 기회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법, 대화하는 법, 그리고 이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가족들이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꼭 상담을 좀 받아주시라.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지금 부모님과 함께 길게는 2년 동안 길게 상담받고 또 이 문제들을 법률 지원을 같이 힘을 합해서 법적인 증인도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훨씬 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되게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고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극복하고 훨씬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어딘가에서 손을 잡아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과 자신의 자리에서 애쓰는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어차피 법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편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피해를 당한 혹시 아동 청소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도 절망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사회는 우리 편이다. 그러니 믿고 매일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한다면 어느 날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현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잘 싸워봅시다.